아버님은 라면 드시면 되죠? 며느리의 이 한마디에 68세 버스 기사 할아버지는 가방 속 58억 보상 통지서를 만졌습니다. 35년 무사고 기록의 그가 왜 이 거액을 숨기고 자식들을 시험하게 됐을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장만수입니다. 올해 68세, 35년간 버스 핸들을 잡아왔죠. 오늘은 아들 도윤이 집에 갔어요. 강남 타워 팰리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법 번듯한 아파트더군요. 현관문을 열자 며느리 지영이가 나왔습니다. 아버님 오셨어요? 웃으며 말하지만 시선은 내 낡은 코트를 훑고 지나가네요. 거실로 들어서니 도윤이가 노트북 앞에서 뭔가 바쁘게 타이핑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일찍 오셨네요. 잠깐만 이 메일 하나만 보내고 나는 소파에 조용히 앉았어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으니 502번 버스 열쇠고리가 찰칵 소리를 냈습니다. 35년간 함께 해온 동반자죠. 은퇴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가방에 달고 다녀요. 지영이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파 커버 또 빨아야겠네. 털이 너무 많이 묻어서 내 낡은 코트에서 나온 털을 말하는 거겠죠. 별말 아닌 것 같지만 가슴 한구석이 찌릿했어요. 도윤이가 드디어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하시죠? 응, 괜찮다. 그나저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스타트업이 이런 거예요. 투자 받을 때까지는 정신없거든요. 투자 얘기만 나오면 도윤이 눈이 반짝입니다. 예전부터 그랬어요. 돈 얘기만 나오면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저녁 시간이 되자 지영이가 물었습니다. 아버님은 라면 드시면 될까요? 저희는 미리 주문한 음식이 있어서 라면이요. 나는 그냥 미소만 지었어요. 가방 속에 있는 흰 봉투가 만져졌습니다. 철도 보상 통지서 58억이라는 숫자가 적힌 종이. 하지만 꺼내지 않았어요.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서요. 돌이켜보면 참 긴 시간이었어요. 1987년 첫 출근 날 떨리는 손으로 핸들을 잡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502번 노선 구로에서 강남까지 하루에 12번을 왕복했죠. 벽에 걸린 무사고 포상장들이 내 인생을 말해줍니다. 5년, 10년, 15년. 마지막엔 35년 무사고 포상장까지. 한 번도 사고 낸 적 없어요. 비 오는 날, 눈 내리는 날에도 막차까지 승객들을 안전하게 모셨습니다. 손가락을 보면 굳은 살이 박여 있어요. 핸들을 잡느라 생긴 흔적들이죠. 아내 순이는 항상 그 손을 보며 말했어요. 당신 손은 정직한 손이야. 5년 전 순이가 떠나고 나서는 더 외로워졌어요. 아이들은 각자 바쁘고 나는 동네 공용차고지에서 경비 일을 하며 지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할 일이 있다는 게 좋았어요. 그런데 6개월 전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동네를 관통해서 철도가 새로 생긴다는 거예요. 신설 역세권 개발 사업이라고 하더군요. 공문이 날아왔을 때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철도 편입 보상 설명회 참석 요청, 차고지와 창고 부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된다는 내용이었어요. 설명회장에 가보니 주민들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모두들 웅성거리며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보상 금액이 발표되자 술렁였습니다. 토지 보상
지작물 보상, 영업 손실까지 합쳐서 58억. 나는 그 순간 현실감이 없었어요. 평생 모아온 돈보다 몇십 배 많은 금액이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보상 통지서를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사촌 매형 철기만이 눈치를 채고 찾아와서 물어봤죠. 만수야, 너도 보상 받는다며? 이거 절호의 투자 기회야. 내가 좋은 상품 하나 소개해 줄게. 하지만 나는 입을 다물었어요. 뭔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두 번째로 아들 집에 갔을 때였어요. 이번에는 좀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거실 벽면에 메모들이 붙어 있더군요. 전세 재계약 2억 인상, 투자 손실 8천만 원, 대출이자 월 300만 원. 도윤이가 생각보다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내 앞에서는 여전히 여유로운 척 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시골은 여유롭죠? 공기도 좋고 스트레스도 없고 여유롭다고요? 매달 경비비로 겨우 생활하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나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지영이는 아이 학원 시간표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영어학원 6시, 수학학원 8시. 아이고, 바빠 죽겠네. 나와 눈조차 마주치려 하지 않았어요. 마치 내가 투명인간인 것처럼 말이죠. 그때 가방 속 봉투를 만져봤어요. 꺼낼까 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이런 상황에서 돈 얘기를 꺼내는 게 맞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계단에서 500이 열쇠고리를 꼭 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마음을 진정시켜줬어요. 35년간 수많은 승객을 태웠지만 정작 내 가족은 나를 제대로 태워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늦게 집에 도착해서 순이 사진을 봤어요. 여보, 나는 뭘 하고 있는 걸까?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사진 속 순이는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어요. 며칠 후 딸 미래 집에 갔어요. 구로구 반지하 원룸. 습기 때문에 곰팡이 냄새가 조금 났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오셨어요? 미래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진짜로 기뻐하는 표정이었어요. 도윤이 집에서 본 것과는 전혀 달랐죠. 신발을 벗고 들어서는데 양말에 구멍이 났다는 걸 잊고 있었어요. 미래가 그걸 보더니 얼굴이 시무룩해졌습니다. 아버지, 잠깐만 기다리세요. 어디 가는지도 말하지 않고 후다닥 나가더니 10분 후에 편의점 봉지를 들고 왔어요. 새 양말과 파스가 들어 있었습니다. 손이 갈라졌어요. 파스 발라드릴게요. 35년간 핸들을 잡느라 굳어진 내 손을 미래가 조심스럽게 만져봤어요. 아픈 곳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파스를 발라줬습니다. 언제 이런 대접을 받아봤나 싶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미래가 도시락을 하나 꺼냈습니다. 병원에서 도시락 봉사를 하면서 받아온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걸 반으로 나누는 거예요. 아버지도 드세요. 저 혼자 먹기엔 너무 많아요. 거짓말인 걸 알 수 있었어요. 얼마나 아껴서 먹는지 보이거든요. 하지만 미래는 태연하게 나눠줬습니다. 아버지, 저 꿈이 있어요. 무슨 꿈? 어르신들 점심 한 끼를 3,000원에 드리는 미래식당을 하고 싶어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많잖아요. 영양가 있는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드시게 해드리고 싶어요. 미래 눈이 반짝였어요. 돈을 벌겠다는 욕심이 아니라
누군가를 도우려는 진심이 보였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밀의 신발끈을 묶어줬어요. 낡아서 끈이 자꾸 풀리는 운동화였거든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메모를 했어요. 미래식당 버스 기사의 한 끼, 이런 간판 문구가 어떨까 싶어서요. 보상 소식이 새어나간 건 며칠 후였어요. 동네 단톡방에 누군가 올린 글 때문이었죠. 만수 형님 대박 났네요.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부터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사촌 매형 철기가 매일같이 찾아왔어요. 만수야, 58억이면 10억만 투자해도 연 20%는 나와. 2억씩 수익이 보장된다고. 계산기를 두드리며 눈을 반짝였어요. 하지만 나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도윤이 부부였어요. 갑자기 시골집으로 내려왔거든요. 아버지, 건강 체크 겸 내려왔어요. 도윤이 말투부터 달라졌어요. 전에는 바쁘다고 통화도 제대로 안 받던 놈이요. 지영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님, 한우 사왔어요. 몸에 좋은 걸 드셔야죠. 그동안은 라면 먹으라던 사람이 한우를 사왔어요. 게다가 영양제, 보일러 교체 견적까지 알아봤다고 하더군요. 아버지, 이 집 너무 추워요. 보일러 새 걸로 바꿔드릴게요. 전날과 완전히 180도 다른 태도였어요. 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씁쓸했습니다. 이게 바로 돈의 힘인가 싶어서요. 저녁에 윤세라 변호사가 찾아왔어요. 20년 전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은 인연이 있는 분이죠. 지금은 마을 출신으로 서울에서 법무법인을 운영하고 있어요. 만수 아저씨, 보상금을 어떻게 활용할지 미리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건부 신탁이나 증여 같은 방법도 있고요. 세라가 가져온 서류를 보니 복잡했어요. 하지만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에게만 돈을 나눠줄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날 밤 나는 결정했습니다. 이제 진짜 확인해 볼 때가 왔다고요. 며칠 후 온 가족이 모였어요. 도윤이 부부, 미래, 그리고 철기까지. 모두들 내 돈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었죠. 식탁에 앉아 있는데 철기가 입을 열었습니다. 만수야, 58억이면 10억만 투자해도. 정적이 흘렀어요. 58억이라는 구체적인 금액이 공개된 순간이었습니다. 도윤이 부부 표정이 변했어요. 지영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고 도윤이는 침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도윤이 말을 꺼내려 했지만 나는 손을 들어 막았어요. 이제 얘기하겠다. 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58억 보상금을 어떻게 쓸지 정했어. 모두들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미래식당을 차려주고 버스 기사 쉼터를 만들고 나머지는 장학금으로 쓸 거야.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도윤이 벌떡 일어났어요.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생각 안 한다고 한 적 없어. 다만 조건이 있을 뿐이지. 조건이요? 3년간 매달 봉사 30시간, 가족 식사 2회, 그리고 거짓말하지 않기. 해내면 신탁 수익의 일부를 생활비로 지원해 주마. 지영이가 발끈했습니다. 아버님, 상속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법적으로 저희한테도 권리가. 상속은 죽은 다음 얘기고 지금은 내가 살아있으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세라가 미리 알려준 법적 지식이었어요. 그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 부부는 화가 난 얼굴로 나가버렸어요.
문을 쾅 닫는 소리와 함께 내 가방에서 500이 열쇠고리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짤랑하는 소리가 마당에 울렸어요. 미래가 조용히 일어나서 주워줬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나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괜찮을 리 없었지만 이게 맞는 일이라는 확신은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어요. 도윤이는 회사가 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투자 실패와 연쇄 보증 때문에 모든 걸 잃었다고 하더군요. 어느 비 내리는 밤 현관 앞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나가보니 도윤이 부부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도윤이가 머리를 조아렸어요. 돈을 빌리러 온 게 아니에요. 용서를 빌러 왔어요. 지영이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동안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비가 계속 내렸어요. 나는 말없이 우산을 가져다가 두 사람 위에 씌워줬습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일어서라. 무릎 꿇을 건 없다. 거실에서 따뜻한 차를 끓여줬어요. 둘 다 감기에 걸릴 정도로 젖어 있었거든요. 아버지, 저희가 너무 바보였어요. 도윤이가 말했습니다. 돈만 보고 아버지 마음은 보지 못했어요. 나는 그들을 바라봤어요. 처음으로 진심이 보였습니다. 그래, 이제 알았구나. 네, 진짜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우리한테 바란 건 돈 나눠달라는 게 아니라 진짜 가족이 되어달라는 거였죠? 맞았어요. 내가 원했던 건 바로 그거였습니다. 조건은 그대로다. 3년간 매달 봉사 30시간, 가족 식사 2회, 거짓말하지 않기. 해낼 수 있겠나? 네, 꼭 해내겠습니다. 도윤이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날부터 우리 가족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1년 후, 미래의 꿈이 현실이 됐습니다. 미래식당 버스기사의 한 끼라는 간판이 동네 어귀에 걸렸어요. 3,000원의 어르신들께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하는 식당이었죠. 나는 기사 쉼터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500이 나눔 셔틀이라는 이름으로 교통약자들을 위한 무료 운행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건 도윤이 부부의 변화였어요. 도윤이는 직접 셔틀 운전을 맡았고 지영이는 도시락을 만들어 싣는 일을 도왔어요. 약속한 대로 매달 봉사를 하고 가족 식사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미래는 식당 계산대에서 환하게 웃으며 어르신들을 맞이했어요. 어르신, 오늘도 오셨네요. 몸은 좀 어떠세요? 마을 회관에는 장만수 장학금 현판이 걸렸고 첫 수혜자 사진도 붙어 있었어요. 가난해도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게 뿌듯했습니다. 어느 날 나는 500이 열쇠고리를 쇼케이스에 올려놨어요. 35년간 함께해온 동반자를 이제는 추억으로 간직하기로 한 거죠. 그리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돈은 사람을 바꾸지 않는다. 드러낼 뿐이다. 정말 그랬어요. 58억이라는 거액의 돈은 도윤이의 욕심을 드러냈지만 동시에 미래의 선한 마음도 더 크게 꽃피웠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가족을 진짜 가족으로 만들어줬어요. 지금 나는 매일 아침 500이 나눔 셔틀 운전대에 앉아서 라디오를 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안전운행으로 모시겠습니다. 35년 전과 똑같은 인사말이에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많이 달라졌지만 사람들을 안전하게 모신다는 마음만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진짜 가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큰 시험을 만나게 되실 거예요. 그때 기억해 주세요. 돈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사람 안에 있던 진심을 드러낼 뿐이라는 걸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